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박프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어디 잠수 탔다 돌아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동안 열심히 매매는 해왔어요. 주식시장에 한번 발을 들이면 이게 손가락 맛을 봤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낚시도 그렇잖아요. 손맛. 제가 낚시를 그렇게 해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낚시에 중독돼서 하시는 분들,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맛. 딱 미끼를 물었을 때 그 땡기는 맛,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끊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을 클릭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가락 맛이 가능하죠. 그런 거를 이제 수없이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진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나가는 문은 간단합니다. 함부로 그냥 막 떠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건 막 들어올 수 있지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너무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왔고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봐왔어요. 제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대략 한 6,000명 근접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찐으로 도움되는 영상을 매일같이 많이 올려드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업무도 바쁘고 뭐랄까 아무튼 개인적인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영상을 멈췄는데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볼 생각이고요. 정말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 저를 기존에 구독해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 제 영상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그런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주제가 뭐냐면요.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TS 설정 방법이에요. 오늘의 주제에 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항상 영상 초입에 차범 박프로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차트만 본다의 줄임말이에요. 차트만 본다의 줄임말. 그리고 박프로는 박은 제 성이죠. 인성도 실력도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어서 호칭을 박프로라고 정했어요.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박프로. 실력만 프로가 아니라 인성도 저는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야,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돈을 잘 버는데 애가 정말 재수없어. 밥맛 없어.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인성도 쟤는 바르다. 정말 찐이다.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듣고 싶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차범 박프로로 유튜브 채널 명칭을 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 영상을 대본 없이 바로 촬영을 해요. 뭐 편집자가 있다거나 편집을 과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의 이어짐이 부드럽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단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찐으로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뭐지? 그런 쓸데없는 구구절절 유명세를 앞세워서 그런 쓸데없는 정말 뭔가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심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주제, 주식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HTS 설정 방법. 그러면 HTS가 뭐냐? HTS가 뭐죠? 이게 줄임말이에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시스템. 주식을 하려면 옛날에는요, 옛날 어르신 세대에는 객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 증권사에 가가지고 거기 앞에 전광판을 보면서 써서 내거나 아니면 전화 주문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라든가 IT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주식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HTS. 그 다음에 생긴 게 MTS예요. MTS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가지고 직장 상사
눈치를 보면서 가끔 뭔가 급한 주식을 팔아야 될 때 화장실로 달려가시잖아요. 화장실 매매의 지존이 뭐죠? 정말 필요한 거 휴대폰이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MTS는 휴대폰, 모바일.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식 차트 그리고 뭐 호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넓은 큰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공부를 하시고 주식 매수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큼직하게 봐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MTS는 휴대폰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호가창, 매수 주문창, 그리고 차트, 뭐 분봉 차트, 틱 차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창을 휴대폰 모바일 화면에는 한 번에 띄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뭔가 불편하죠. 한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확인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는구나. 호가창이 이렇게 변하면 차트의 분봉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HTS 주로 해라. MTS 모바일 휴대폰보다는 HTS 컴퓨터 공부를 하자. 모니터는 대형 화면이 좋다. 매매를 하실 때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주식 투자를 함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데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하실 때 휴대폰으로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종목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HTS를 가지고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TS 또는 MTS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캔들. 저는 주로 짝대기라고 표현을 해요. 캔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차트에 보시면 빨강색 막대기, 파랑색 막대기가 있죠. 빨강색은 주로 양봉이라고 표현하고 파랑색은 주로 음봉이라고 표현하고 빨간색 양봉이 길다랗게 높게 돼 있는 걸 장대 양봉.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장대 양봉은 누구나 좋다 생각을 하시고 음봉은 뭐예요? 파란색.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봉은 뭔가 시뻘겋잖아요. 뭔가 따뜻한 느낌. 근데 파란색 음봉은 시퍼래요. 뭔가 추운 느낌. 살벌한 느낌. 즉 빨강색이 좋은 거고 음봉은 안 좋은 거다. 장대 음봉. 길다랗게 솟은 음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장대 음봉이죠. 이건 매우 안 좋은 거죠. 캔들 또는 짝대기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도 해요. 줄여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거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481선. 이게 거의 기본 세팅이죠. 보편적인 세팅. 그 다음에 차트상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하실 때 보면 대부분 다 단순이평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이평. 이게 쉽게 뭐냐면 단순이평은 쉽게 주가의 종가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뭐 5일 동안의 이제 평균 주가의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걸 보통 5일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21선은 20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 차트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 이평,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단순 이평이 아니라 이걸 지수 이평으로 바꾸세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수 이평은 쉽게 과거 일수의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가장 최근 일에 비중을 더 줘서 평균을 내는 것이고, 이게 차트상의 단순 이평과 지수 이평을 번갈아 가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모일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이평은 뭐 가중 이평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래량. HTS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집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매체예요. 매개체.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마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식자재를 사려면 홈플러스든 롯데마트든 가야 되잖아요. 그 마트 자체가 HTS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내가 수산물 요리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수산물을 파는 코너에 가야겠죠. 그렇게 어떤 코너,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그 재료를 사기 위한 코너, 그런 코너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차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캔들 짝대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 쉽죠,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보조지표. 이건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것,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지표, 말 그대로.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고수들은 보조지표를 밑에 엄청나게 많이 설정해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차트에는 보조지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보시면 아실 테고, 보조지표 자체가 반드시 필수사항인 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뭐랄까요, 이걸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이제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너무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초보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강조하냐면은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도 시험 성적이 잘 나와요. 물론 만점을 없애기 위해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 약간의 살짝 꽈배기 마냥 꼰다거나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정도를 다른 곳에서 출제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만 확실하게 하고 가도 정말 상위권에 들어가죠. 이건 팩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캔들, 이평선, 거래량 정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충분히 주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어디 특강을 듣는다거나 고액의 돈을 주고 고액 과외를 듣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상이에요. 기본에만 충실하고 기본만 확실히 이해하면 응용 문제 이런 것들 다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순리, 진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꼬이죠. 이 세 가지, 캔들, 이평선, 거래량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매매를 한다는 거는 총칼이 없이 전쟁터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내용은 이렇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KB증권을 사용해요. KB증권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주식을 지금 한 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키움증권,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증권, 이제 HTS라든가 증권 회사가 키움증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혜택이 많고, 차트라든가 이런 것도 키움증권이 아마 가장 편할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키움증권이 은행권과 이제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옮겨서 인출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KB증권, 국민은행과 한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출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서 KB증권으로 갈아탔는데, KB증권을 오래 쓰신 분들은 저와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자주 튕김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에러가 자주 납니다.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가끔 막 이런 호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수식어, 문자같이 변경이 돼서 금액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HTS, 매매하고 있는데 HTS 자체가 튕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치죠. 사고팔고 하고 있는데 튕겨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죠. 분명히 KB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못 옮기냐? 워낙 오래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담 이제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전화하게 되면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오래 경험, 이제 오래 거래를 하고 어느 정도 예수금이 늘고 자본금이 늘게 되면은,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바로 연결이 되는 뭔가 편리함, 그리고 인출, 뭐 이런 거, 인터넷 뱅킹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움과 다르게 차트를 볼 때 좀 뭔가 이렇게 편한 부분도 있어요. 스크롤,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러 이렇게 당기면은 차트가 크게 확대되고 줄여지고, 제가 알기로 키움은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각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제가 키움을 안 썼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버리면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잖아요. 매매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겠죠, 당분간. 그래서 불편한 단점도 있지만 쉽게 바꾸질 못한다. 아무튼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키움증권은 5일선이 없고 KB에만 5일선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똑같아요. 네, 저는 KB를 쓰고 있으니까 KB증권 HTS 상의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띄워놓은 창은 삼성전자예요. 대한민국 대표 전자회사죠. 삼성전자.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사는 주식이 삼성전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이제 명절 때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을 하게 되면 받는 용돈, 그 용돈을 항상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죠. 아이 이름으로.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결같이 다 삼성전자만 하는지. 왠지 뭔가 뭐랄까 망할 것 같지 않은 느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무튼 삼성전자 HTS 왼쪽 상단 여기 보시게 되면 50, 20, 60, 120, 240, 480 이걸 무엇이라 그런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이동평균선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60일 클릭하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죠. 네모 박스. 이게 60일선이에요. 그리고 120에 설정하면은 또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240이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5일선 누르면 또 이렇게 생기고, 이 이동평균선을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이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20, 60, 120, 240, 480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로 다 변경이 가능해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240을 보통 224로 바꾸고요. 480을 448로 바꿔요. 그 이유는 이게 뭐냐면요. 휴일, 1년 동안의 휴장,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기간, 그거를 대략적으로 감안해가지고 240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224일 정도다. 대략.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5일선은 일주일에 5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휴장이죠. 일주일에 5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려요. 이 말은 5일선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간단하게. 240일이 아니라 224일은 1년 동안 휴장을 제외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꼭 그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기본 세팅 240, 480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수 이평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5일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5일선을 좀 잘 보이는 형광색으로 바꾸고, 포인트를 1, 2, 3, 4, 5까지 있어요. KB 같은 경우 이거를 4로 바꾸게 되면은 이 선 자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이 형광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두껍게 설정되어 있는 거, 이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짝대기 캔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양봉. 빨간 건보다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 길다랗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뭐다? 좋은 거. 반대로 이렇게 음봉, 시퍼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건 나쁜 거. 뭔가 춥고 서늘한 느낌. 이렇게 길다랗게 음봉이 길게 된 걸 뭐라 그런다? 장대 음봉. 이건 뭐다? 안 좋다.
이런 캔들 짝대기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건 뭐다? 5일선이 뭐죠? 5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평균 주가죠. 짝대기가 위에 있다는 거, 캔들이 이 5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강하다. 그래서 5일선을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설정을 하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에요.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에 들어가서 나는 5일 동안 말고 21선은 뭐예요? 5일선이 4개가 모이면 21선이죠. 5, 4, 20. 이 말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 나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21선 자체도 4포인트로 바꾸고 보라색이죠. 지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21선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설정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세 번째 중요한 거, 거래량은 이 차트의 하단. 이런 식으로. 이 짝대기들이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차트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동평균선. 단순 이평이 아니라 지수 이평으로 설정을 바꾸시는 게 좋고요. 240, 480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224, 448로 바꾸셔도 상관없고, 안 바꾸셔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캔들, 짝대기.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이라든가 흐름을 캔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래량.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비교적 쉽게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HTS 설정 방법이에요. 설정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조지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에다가 그냥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지표 추가. 지표라는 거는 쉽게 보조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심지표, 가격지표, 추세지표, 변동성지표. 이 말 그대로 가격지표는 그냥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추세지표는 주가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추세적인 지표, 변동성지표는 주가의 변동성, 거래량 지표는 말 그대로 거래량 관련, 시장지표는 말 그대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 간단하죠?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심리도 클릭을 하면 밑에 이렇게 심리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다 설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심리가 뭔가 이렇게 공포심이 가득하고 너무 과하다. 이제는 이제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제부터는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예측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우측 상단 이 보조지표가 필요 없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X표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필요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에 이제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측에 여러 가지 설정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으로 되어 있는 선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라는 거를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거는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그런 분들 정말 생초보도 쉽게 HTS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가올 영상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영상들이 될 테니까 제 영상이 충분히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